예, 궁합을 봐달라고 단톡방에서도 원하고 그래가지고 김연아 궁합을 한번 보려고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요렇게 그림까지 그려놓고 일단 고우림 씨부터 볼까요? 을해년 돼지띠에 태어난 거네요. 어, 개미월에 이민일주 그랬죠? 이렇게 해미어미가 삼합을 이루면 이걸 격으로 투관하면 격이 되거든요. 격도 투관됐고 삼합도 이루고 했으니까 이걸 보고 뭐라 그럴까요? 상관격 그럴까요? 상관격은 기본적으로 호기심이 많은 걸 얘기를 하고 예체능적인 자질을 갖고 태어나는 것을 뜻하거든요. 일단 겁재 상관 글쓰기 굉장히 눈치도 빠르고 상황에 따른 임기응변 능력도 빠릅니다. 미월에 태어났다라는 것은 더운 여름이잖아요. 더운 여름에 개수 뜨고 을목 뜨고 그러면 이제 난습해져 버리거든요. 난습하다라는 것은 주변에 뭐가 잘 달라붙는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운이 천간으로 이렇게 대운이 임수, 신금, 경금 이렇게 흘렀잖아요. 이제 금이 오는 것은 습한 걸 날려준다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은 괜찮은데 이 기간부터는 조금 주변에 달라붙는 것들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이제 슬슬 이 기간이 되죠. 진토 들어오고 귀토 들어오고 묘목 들어오고 그러면 좀 더 습해지겠죠? 예, 그러면 이제 주변에 많이 달라붙는 것이 팬클럽이면 괜찮죠. 적당히 달라붙으니까. 태어난 시간에서 이렇게 신금 이렇게 있어준다거나 경금 이렇게 있어준다면 태어난 시간에서 경금 이렇게 있어준다면 잘 정리를 하겠죠. 신금이 있으면 저것이 돈이 되나 안 되나? 아 이건 좀 그런가? 예. 경금이 있으면 저게 괜찮은 사람인가 아닌가? 이걸 구분해서 정리를 하겠죠. 그래서 태어난 시간에 이게 있을까요? 있으면 참 좋겠죠. 없으면 이제 무분별한 대인관계로 인하여 생활이 조금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상관격인데 미중의 정화가 있고 인중의 병화가 있죠. 미중의 정화는 뭘로 볼까요? 월령이니까 월령은 가정을 뜻하거든요. 가정이라는 것은 이제 집을 얘기를 하죠. 월상은 아버지를 뜻합니다. 개수가 미토를 봤다라는 거잖아요. 이걸 보고 묘고에 빠졌다 그러거든요. 묘고, 묘고 쓸까요? 묘고. 묘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덤에 갇혔다 또는 창고에 갇혔다라는 뜻이잖아요. 월상에 있는 게 묘고에 갇혔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직업성 이것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아버지의 직업성이 묘고이니까 묘고에 해당되는 직업을 가져라는 얘기죠. 창고관리인, 역술인, 종교인 뭐 이런 것들도 뜻하는 거고요. 죽음과 관련되는 직업군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신적인 분야 그러는데 해년이면 미토는 화계죠. 화계, 종교인, 예술인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아버지로 봅시다. 정화를. 정화는 편제니까 아니 정제니까 아버지로 보고 인중의 병화를 배우자로 볼까요? 그냥 그럽시다. 이게 만약에 미중의 정화가 배우자다 이래버리면 이렇게 정화가 해중 임수랑 암합을 하니까 되게 골치 아파지거든요. 그런데 병하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좀 이제 차이가 있겠죠. 이거는 괜찮아요. 만약에 이게 유시다 예를 들어서 또는 술시다 이래버리면 또 이것도 골치 아프긴 한데 그냥 인중의 병화로 봅시다. 인중의 병화는 배우자 궁에 있는 병화니까 자, 배우자를 장생지에 뒀죠. 장생지 배우자. 장생지의 배우자 이제 막 태어난 이것을 뜻하거든요. 근데 김연아가 이제 막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여기 어딘가에 병화가 떴든지 뭐 정화가 떴든지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태어난 시간을 정확히 모르니까 여기까지 추론하기는 어렵고요. 인중에 병화 그랬으니까 간목의 생을 받은 병화잖아요. 간목의 생을 받았다라는 건 뭐예요? 어머니가 굉장히 관리하는 분을 뜻하잖아요. 그러면 장모의 권한 이런 게 좀 강합니다. 라고도 얘기를 해볼 수 있죠. 어머니가 조금 기센, 그러니까 장모님이 조금 기센 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경금이나 신금이 어딘가에 있어가지고 이제 이분의 아버지를 추론해 봐야 되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월 1에서 기문 원진 그랬죠. 원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정궁에서의 원진인데요.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붙어 있으면 2, 3일에 한 번씩 다툴 수 있어요. 떨어져 있으면 괜찮습니다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신살 여러 가지 것들 다 봐서 내 가정 상황을 살피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격이 투관된 상관격이잖아요. 상관격의 인성운을 살았죠, 초년에. 그러면 이제 상관격의 폐인이 되었으니까 조직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정받았습니다 하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안정적인 자격 취득, 안정적인 학교 입학 뭐 이런 것들 또는 가정 내에서 인정받는 거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렇게 구성해 놓고 김연아 사주는 다들 알죠. 이렇게 형성됐는데 인성이 왕하네요. 여기서 장모의 권한이 좀 세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인성이 왕하니 어머님의 권한이 세요. 이것도 되겠거든요. 어머님한테 끌려다닐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는 삼합이 되었고, 여기 삼합이 되었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자질을 키워가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방합이 된 분이잖아요. 방합되었으니까 대인관계, 인간관계 또는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것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주가 신월에 태어나서 간목을 봤으면 임수까지 봐줘야 깔끔하게 외국을 나간다든지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한 파급력이 형성돼서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하는 건데요. 마침 19세 대운에서 임수가 왔잖아요. 세계화 이런 게 가능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금수의 기운이 강하면 얼어 있는 데서 놀기 좋죠. 희리님이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신월에 정화가 있어야 자기 자신을 갈고 닦거든요. 연지에 정화가 있으니까 이건 조상덕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관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나요? 술토 여기 있죠. 인호술에서 술토는 뭐예요? 이것도 화계죠. 그죠? 그러면 이게 30세쯤 해서 만나는 그 남자인데 그 남자가 신유술 했으니까 30세쯤이잖아요. 이때 만나는 남자가 인호술 화계에 있는 거니까 종교성, 예술성을 띤 남자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술 중에 정화, 신금 이렇게 있잖아요. 정화 그랬으니 어머님의 권한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분도 어머님한테 보호받는 사람이란 얘기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술토는 관성인묘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조금 그런데 뭐 그냥 술토를 본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때 만나는 사람이 결혼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데요. 이거 이제 충할 때가 주의를 해야 될 때잖아요. 언제 충해요? 2024년? 네, 이때 한번 충을 해주죠. 이게 근데 내년에도 월지 충하잖아요. 내년에도 월지를 충하니까, 아니, 일지를 충하니까 일지 배우자궁을 충하는 묘년. 근데 이게 저 양반이 군대를 안 갔더라고요. 군대를 안 갔으니까 뭐예요? 멀리 떨어지는 배우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2024년 3년에 군대 가면 될 것 같아요. 3년에 군대 가고 2024년에도 군대 있고 2025년에 제대를 하면 흉한 거 이렇게 좀 멀리 떨어지네요. 그나마 다행이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격의 상관격하고 인성격이잖아요. 상관격하고 인성격은 서로가 추구하는 이상이 다르죠. 그렇잖아요. 상관격이잖아요. 상관격 너무 글씨가 큰데 떨어져 있으면 개운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시기 있잖아요. 안 좋은 운에 떨어져서 지내면 좋은데 마침 내년에 월지 일지를 충하는데 2023년에 일지 충인데 떨어져서 지내니 다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넘어가서 다시 이제 궁합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정인격이 추구하는 남성상,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람, 그리고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이미지가 중요함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정인격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적절한 학력 그리고 직업군 이런 것을 다 살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주에서 지장간의 공협돼 갖고 나타난 저 술통 거잖아요. 그러면
아주 잘난 사람은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막 김연아급쯤 되면 막 대기업 재벌 뭐 3세 뭐 이런 사람 만난다거나 뭐 사업가 만난다거나 잘난 사람 만날 것 같았는데, 사실은 저게 이제 술토, 공업돼서 들어오는 술토를 만난 거거든요. 거기다 공망이잖아요. 있는 듯 없는 듯 하시는 분을 말하는데, 공망이고 이 협돼서 숨어 있는 거잖아요. 예, 귀한 사람인데 라고 얘기를 하긴 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아주 잘난 사람을 만나는 건 조금 어렵습니다 하는 건데, 저게 여자 팔자가 격이 지나치게 커요. 그죠? 격이 지나치게 커요. 이러면 가정주부는 안 어울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가정주부를 하면 안 되는 사주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해서도 계속 일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네. 어쨌든 내가 더 잘났어요. 격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격은 사회적으로 보여지는 나를 뜻하기도 하거든요. 내가 되게 사회적으로 큰 거잖아요. 사회적으로 너무 큰 사람이기 때문에 가정주부가 어울리지 않는데, 마침 연하를 만났잖아요. 연하 만난 이유는 업부로 상관용신 월상에 있네요. 그러면 저걸 용신으로 보고 남편으로 봅시다. 간목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절지에 있어요. 절처봉생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위태로운 상황에서 고귀하게 커가는 사람을 얘기를 하거든요. 또는 이제 간목이 저렇게 절지에 있는 거잖아요. 절지. 간목의 절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험한 산 절벽에 피어난 소나무 같은 남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러면 이제 남편이 살이 안 쪄요. 김연아가 남자를 만나잖아요. 뚱뚱한 남자를 만나도 남자가 살이 빠져요. 저렇게 되면 그 험한 산 절벽에 소나무가 이렇게 탁 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우람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참 멋있어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잘생겼다고 할까요? 뭔가 귀티 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편관이 저렇게 왕하잖아요. 편관이 왕하기 때문에 약간 고지식한 편일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다행히 저게 이제 지지에 오화가 있어서 개인적인 능력이 뛰어나죠. 그러면 간목 기준으로 살 왕한데도 불구하고 오화 상관이 있으니까 상관 쓰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제 다시 돌아가서 정인격의 남자는 아까 얘기했듯이 남들이 볼 때 욕하지 않을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상관용신 그랬으니까 연하, 나보다 못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좋아요, 연하가 좋아요? 보통 상관 그러면 남들이 버린 사람, 그래서 다녀온 분,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상관용신이 되면, 여자가 상관용신이 되면 골치 아픈 게 재혼 재치자리로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요즘은 연하 그러잖아요. 나보다 못하잖아요. 뭐가? 나이가 나보다 못하잖아요. 나이가 나보다 못함. 그죠? 그러니까 연하를 만난 건 정말 잘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상태가 나보다 못한 것보다 나이가 나보다 못한 게 낫죠. 그리고 이제 남자 같은 경우에 상관격 그랬죠. 상관격은 주로 여자의 몸매를 봅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뭔가 이렇게 원래는 연하를 원하기도 하죠. 귀여운. 근데 저 팔자가 일단 신약해졌죠. 미월생이니까 신약해졌잖아요. 그러면 인성용신 될 가능성이 높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좋은 얘기 해야 되는데, 그죠? 오늘 좋은 얘기만 할까요? 인성용신,
연상 좋아합니다. 네, 연상 좋아합니다. 빈센트님, 남자 몸매는 다 보지 않나요? 그런데 몸매 다 보는데 이렇게 듬직한 사람 만나는 남자분도 있고 그러잖아요. 상관이라는 것이 꾸민 걸 좋아하는 걸 얘기해요. 꾸미는 거. 객격은 옷 잘 입는 걸 좋아하는 거고요. 관격은 단정한 걸 좋아하는 거고, 인성격은 대화가 통하는 사람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빈센트님이 상관용신이라서 몸매를 보는 거죠. 어쨌든 보세요. 정인격 상관격 이랬죠. 그리고 상관용신 인성용신 그랬잖아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제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예. 격은 뭐냐면 생활 습관을 얘기를 해요. 격은 상관격의 생활 습관, 눈앞에 보여지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거, 이걸 얘기를 하고요. 정인격, 오래된 걸 좋아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1, 2년 뒤에 미래를 지금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러면 시차가 존재합니다. 서로가 싸우잖아요. 인성이 다자한 김연아는 싸워서 기분이 나쁘면 바로 풀어주면 안 되고요. 조금 풀린 다음에 상관용신이 작동할 때,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정도 방치한 다음에 이렇게 애교도 부리고 이렇게 그래 내가 잘해줄게 뭐 이런 게 한다든지, 아니면 한 3박 4일을 이렇게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면 김연아는 기분이 풀리겠죠. 고림씨는 상관격이잖아요. 그리고 인성연신이잖아요.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옆에 붙어 있으면서 계속 웃어주고 막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기분 나쁠 때 방치해야 되는 김연아, 기분 나쁠 때 옆에 붙어 있어서 이제 풀어줘야 되는 고우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가 있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두 분의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시차가 존재하는데, 이런 궁합들이 잘 어울리는 거 뭐냐면, 연애하기 힘든 조건일 때, 매일 만날 수 없는 조건일 때, 이때 이렇게 사랑이 확 이렇게 커져요. 서로가 바빠서 얼굴 보기 힘들 때. 근데 더군다나 여기서 또 뭐가 있어요? 여기서 참, 여기서 원진 기문 이렇게 걸렸죠? 여기서 기문? 인류 기문인가요? 일지 배우자 궁의 기문. 이것을 어떻게 작용하냐면, 이게 간절할 때 사랑이 커져요. 붙어 있으면 오해가 생겨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런 궁합은 서로가 주말 부부가 되거나 서로가 바빠서 얼굴 보기 힘들 때 애정운이 더 커집니다. 좋아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저게 이제 일지 배우자 궁은 45세까지예요. 일지 배우자 궁은 45세까지거든요. 영웅님 지금 두 분 궁합 보고 있잖아요. 조금 이따 질문하세요. 45세까지예요. 그러니까 45세까지 서로가 바쁘게 지내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마침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마침 다행인 게 뭐냐면, 내년에 일지충하고 겁재가 운에서 왔는데, 이러면 이제 서로가 이렇게 남자 사주에서는 겁재고 여자 사주에서는 일지 배우자 궁을 충하고 이랬잖아요. 이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대체적으로. 근데 마침 고우름씨가 내년에 군대를 갈 것 같아요. 군대를 가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그래야 이 궁합이 참 아름답게 엮이는 것을 뜻하죠. 주의해야 될 시기를 이제 또 봐야 되겠잖아요. 궁합은 결론은, 그래서 궁합의 결론은 주말 부부라거나 바쁘게 살아야 좋습니다. 언제까지? 45세까지. 안 그러고 어느 한쪽이 쉬어버리고 한가하고 또는 얼굴 볼 일이 많다거나 이러면 이제 이 궁합은 썩 좋은 궁합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대사회에서는 차라리 이런 궁합들이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격이 서로 다르잖아요.
보통 격이 다른다는 것은 가치관이 달라요, 생활 패턴이 달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성격 여자와 상관격 여자 아니 남자 궁합 좋다고 봐요. 왜 좋다고 보냐면 원래는 안 맞거든요. 이거 뭐냐면 인성격은 공주님이고요. 상관격은 시다바리 몸종이에요. 이제 전생에 공주와 몸종이 만났으니 잘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하죠. 네, 보통 이렇게들 해가지고 막 입안에 혀처럼 구는 상관격, 입안에 혀처럼 구는 상관격, 그리고 공주처럼 행동하는 우아한 인성격, 이렇게 만나서 잘 맞더라고요. 이게 현대사회에서는 잘 맞더라고요. 이게 그거랑 똑같아요. 원래 비겁 다자 여자와 재성 다자의 남자 서로 안 맞잖아요. 근데 이게 잘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서로가 다른데 이런 식으로 그 영산에 계신 그분도 이런 형태죠. 아무튼 그런 겁니다. 그래서 궁합은 나쁘다인데 마침 서로가 떨어져 지낼 기회도 있고 바쁘기도 하니 흉을 없애는 궁합입니다. 아쉬운 건 잘하면 오행용신이 서로 다를 수 있어서 조금은 위태로운데 언제를 조심해야 되냐? 2026년, 2027년 이때를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왜? 왜일까요? 네. 저게 이제 병화가 오면 얘를 건들잖아요. 그럼 얘가 살아나죠. 상관이 살아나니 여자 팔자에서 상관이 살아난다라는 것은 관을 괴롭힌다는 얘기거든요. 관을 깬다는 얘기죠. 이 팔자도 기묘대운으로 가잖아요. 이 시기가 기묘대운이잖아요. 남자도 경관을 하면 내가 지켜야 될 걸 지키지 못하고 변화를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6년, 2027년 하면서 지지로 오화가 병원년에 오화가 와서 오중 정화가 비견에 합을 하죠. 외부에서 온 재성이. 이 양반이 고우림씨가 조심하셔야죠. 난습해져 가지고 주변에 뭐가 잘 붙는데 이 정인이 왕지를 거치잖아요. 절대 용납 못하는 게 있어요. 자기만의 선이 있어 가지고 용납 못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김연아 씨가 2026년 27년 용납 못하지 마시고 이때만 넘기면 되거든요. 용납 못하지 마시고 그냥 용납을 해주면 되거든요. 용납을 못하시면 이제 곤란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2026년 27년 하면서 이분이 좀 오해받을 행동을 한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만 좀 조심해 주신다면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 궁합은 안 맞지만 어찌 운에서 보조를 해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시기만 넘어가면 괜찮겠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공주님과 무수리가 만났으니 잘 살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좀 해보죠.